우리 태양계에는 더 많은 행성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우린 8개의 공식적인 행성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하지만 45억 년 전 태양계의 혼란스러운 형성에서 살아남은 게 이것들뿐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계에는 3가지 범주의 행성이 있다고 해요. 우린 첫 번째 범주에 있어요. 평화롭게 태양 주위를 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4개의 암석 내행성들이죠. 이것들은 두 번째 범주 안에 있는 화성과 목성을 구분짓는 주 소행성대 안에 위치해 있죠. 이것들은 태양계 바깥에 있는 가스상 거대 혹성이란 그룹이에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죠. 이 행성들에는 과학자들이 암석핵이라고 믿는 것 주변에 엄청난 양의 얼음과 가스가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은 우리의 지역 행성들이 있는 지역 너머에 있어요. 해왕성보다 더 먼 곳이죠. 이곳은 명왕성, 에리스, 세드나와 같은 외행성 및 해성처럼 많은 작은 우주물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발견에 의하면 외행성과 작은 우주물체들 외에 어둠 속에 다른 뭔가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어쩌면 새로운 행성일지도 모르겠네요. 과학자들이 만든 모델에 의하면 우리 태양계 바깥에 화성이나 지구 크기만한 하나 이상의 암석 행성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떠돌이 암석들은 거대 가스 행성의 넓은 중력장과 상호작용을 했어요. 이게 이것들을 이웃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궤도로 내쫓았어요. 문제는 이 화성 크기의 행성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 정말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잠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여기서 행성이 거대 가스 행성과의 중력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사례의 절반에서 성간 공간으로 튕겨나간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나머지 반의 경우엔 카이퍼대 천체들이 따르는 것과 비슷한 궤도에 남겨진 떠돌이 행성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제 할 일은 딱 하나 남았어요. 바로 그걸 찾는 거죠.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행성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먼 갈색 외성이나 빛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거대해지지 못한 실패한 별들을 찾고 있었어요. 별들은 큰 질량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건 별들이 강한 내부 인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별은 자기 자신을 찌그러뜨려요. 그로 인해 높은 내부 온도가 유발되어 별이 빛나게 되죠.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외로운 방랑자를 발견했어요. 이 행성들의 나이는 5천만에서 1억 2천만 살 정도며 표면 온도는 섭씨 400도로 항성과 비교했을 때 차갑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것이 갈색 외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엔 나이가 훨씬 더 많아야 했어요. 이 빛나지 않은 행성은 우리 행성에서 불과 130광년 떨어진 곳을 지나며 우주를 떠돌고 있어요. 우리 은하의 폭은 1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가까운 거죠. 이 외로운 여행자는 사실 목성보다 4배에서 7배 더 큰 거대 가스 행성이에요. 아마 중력 때문에 또 다른 행성의 궤도로 진입하다가 자신의 태양계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모체 항성으로부터 떨어져 형성된 것일 수도 있고요. 명왕성 너머 우리 태양계 가장자리에는 명왕성만한 크기의 우주물체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차갑고 밀도가 높죠. 아마 얇은 얼음 멘틀로 덮여있는 큰 바위 덩어리일 거예요. 이것은 외소 행성인 에리스입니다. 명왕성과 에리스 둘 다 해왕성 너머에 있는 차가운 우주물체의 먼 고리인 카이퍼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곳의 하루는 25.9시간 지속되는데 지구와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에리스는 명왕성보다 3배 더 먼 거리에서 우리 태양을 돌아요. 그 뜻은 이곳의 1년은 꽤 길다는 거죠. 지구의 557년과 같아요. 에리스는 밝고 얼음 표면을 갖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반사율이 높은 물체 중 하나죠. 받은 빛의 95% 이상을 반사합니다. 저 어딘가 훨씬 더 멀리 목성이나 토성보다 훨씬 큰 슈퍼토성 J1407b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이에요. 슈퍼토성은 지구에서 434광년 떨어진 켄타우루스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이 행성은 토성과 비슷한 고리를 가진 유일한 외계 행성이죠. 사실 토성의 고리보다 200배나 큰 거대한 고리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각각의 고리 지름이 수천 수만 킬로미터가 되고 30개 이상의 고리가 있어요.
고리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뜻은 주변에 흥미로운 위성인 외계 위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만약 이 거대한 토성이 우리의 보통 토성과 자리를 바꾼다면 이것의 고리가 우리의 하늘을 완전히 지배할 거예요. 위를 올려다보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보름달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경치가 정말 멋질 거예요. 과학자들은 태양계 밖에서 수천 개의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어떤 것들은 철처럼 밀도가 높은 반면 어떤 것들은 공기처럼 가볍죠. 그리고 워터월드 GJ1214b가 있는데 지구보다 크고 천왕성보다 작은 40광년 떨어져 있는 뱀주인 자리에 위치한 김이 잔뜩 서린 곳이에요. 이 축축한 행성은 두꺼운 대기로 둘러싸여 있고 지구 지름의 2.7배이며 우리 고향 행성보다 거의 7배 더 무거워요. 이 별은 얼음물이 많이 있던 별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현재 위치로 이동했을 겁니다. 이곳의 표면 온도는 섭씨 230도인데 지구에서와 같은 생명체가 살기엔 너무 뜨겁죠. 또 우리 행성보다 암석이 적고 물은 엄청 더 많이 있어요. 땅은 없고 끝없는 바다만이 표면을 덮고 있는 행성을 상상해보세요. 높은 압력과 온도가 초유동체의 물이나 뜨거운 얼음과 같은 것들을 형성해요. 우리 행성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물질들이죠. 글리제 436b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 행성에서 30광년 떨어진 사자 자리에 있는 해왕성 크기만한 외계 행성이에요. 이것은 이틀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별 주위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요. 이 행성은 물리법칙을 거스릅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작고 차갑고 더 밝은 항성인 글리제 436b를 수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15배나 더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어요. 보통 얼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물컵 안에 있는 얼어있는 얼음 조각을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이 행성은 온도가 섭씨 526도임에도 불구하고 얼음 표면을 갖고 있어요. 이 온도는 녹는 점을 훨씬 웃돌지만 얼음은 고체 상태로 남아있죠. 그리고 엄청 뜨거워요. 이것은 매우 강한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대기 중의 수증기를 단단한 얼음으로 압축해요. 이곳의 압력은 표면이 아무리 뜨거워도 얼음을 녹지 않게 해요. 이제 신비한 행성에 있는데 갑자기 사파이어와 루비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외계 행성인 햇 P7b는 지구에서 1000광년 떨어진 백조 자리에 있으며 16배 더 큰 거대 가스 행성에 꽤나 사나운 폭풍을 동반한 독특한 날씨가 있어요. 비가 올 때 루비와 사파이어가 행성 전역에 흩뿌려지죠. 행성의 밤쪽에는 대기 중에 많은 양의 강옥이 있어요. 강옥은 사파이어나 루비와 같은 광물 보석을 이루는 물질입니다. 강옥 구름은 정말 멋진 광경을 선사해요. 이 행성은 종종 행성을 가로질러 이런 거대한 구름 덩어리를 밀어내는 강력한 폭풍으로 변하는 강한 바람에 시달려요. 비록 이 행성에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이곳에 와서 보석을 줍는 건 분명 멋질 거예요. 그래도 날씨가 너무 험악하고 게다가 여기 온도는 섭씨 2500도가 넘어요. 비교하자면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고 금성의 온도는 섭씨 475도밖에 되지 않아요. 광활한 우주 너머를 보면 끝없는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작은 파란 점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태양계 외 행성 HD 189733b인데 우리로부터 63광년 떨어진 작은 여우 자리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성보다 훨씬 뜨겁고 크죠. 목성 크기 정도며 지구날로 2.2일 만에 호스트별의 궤도를 완전히 돌아요. 이 궤도는 너무 가까워서 행성이 아마 조석에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뜻은 우리의 달이 항상 같은 면만 지구에 보여주는 것처럼 항상 별의 한 면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곳의 날씨는 상당합니다. 바람은 시속 8,700km까지 부는데 이것은 음속의 7배예요. 지구에서 가장 빠른 바람은 시속 370km의 속도를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놀라워지는데 이곳의 비는 물이 아니라 녹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구름은 규산염 원자와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들은 이 행성의 코발트 블루색을 주는 핵심 요소예요. 지구의 경우는 바다의 반사로 푸르죠. 지구는 한때 보라색이었어요. 오늘날 우주에서 우리의 행성을 볼 때도 녹색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녹색은 광합성 때문이에요. 식물들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자신들이 살면서 우리를 위한 산소를 생산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식물에게 녹색을 주는 과정의 주요 부분은 엽록소 색소예요. 오래전 엽록소 대신 레티날이라고 불리는 분자가 있었어요. 이것의 색소가 노란색과 초록색 빛을 흡수하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지구는 더 보랏빛이었죠. 그리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홍색 행성 GJ504b가 처녀자리에 있어요. 목성보다 4배 무겁고 약 1억 6천만 년 전에 새로 행성된 외계 행성이죠. 비교하자면 지구는 45억 살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면 형성되는 열로부터 빛나고 있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홍색으로 물들 거예요.